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3차 등교 개학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전면적인 대면 수업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앞서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해 타 지역 출신 기숙사생들에 대한 집단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국내 조선 빅3가 중동의 카타르로부터 대규모 선박 건조를 수주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단초가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성 2명을 살해해 구속 송치된 최신종이 전혀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여죄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낮 기온이 20도 후반까지 오르며 초여름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도내 고등학교도 오늘 1학년 등교와 함께 모두 정상적인 대면 수업을 하게 됩니다. 문제는 집단 감염의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다른 지역에서 오는 기숙사 입사 학생들입니다. 보건당국은 입사 전 진단검사를 강화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몽진 기자입니다. 상산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국립청소년 농생명센터에 한데 모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임시로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는 발열 여부와 검체 채취를 통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1학년 360명 중 300명은 타 시도 출신으로 등교 수업을 앞두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여기서 검사를 받고 학생들 여기서 하루 재우고 그 버스를 전세를 내서 음성인 학생들 다 이제 기숙사로 옮겨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1인당 검사비는 6만 5천 원인데 모두 도교육청이 예비비로 부담하고 지역 연구 학생들은 학교 자체적으로 비용을 대기로 했습니다. 도내 전국 단위 모집 29개 학교 중 타 시도 거주자 고1과 중1, 2학생 1,100명을 대상으로 기숙사 입사 전 검사가 이번 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생겨 감염병 재확산이 염려되면서 학생들도 신속한 검사에 안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코로나 검사 중인데 음성 판정 받아서 빨리 이제 학교 기숙사 들어가서 열심히 학교 생활하고 싶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기숙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가능한 한 1인 1실 사용과 함께 외부인의 기숙사 출입 통제를 요청했습니다. 특히 기숙사 내에서 안전거리 그리고 손 씻기 등 일상생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달 20일 순차적 등교 수업 이후 지금까지 초중고생과 유치원생 등 1,000여 명이 기침과 발열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는 등 긴장 상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19는 무증상이나 경증에서도 전파력이 높은 만큼 학교 기숙사의 경우 철저한 대비와 방역수칙 준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네, 오늘 3차 등교 수업에 도내 초중고등학생 6만 8천여 명이 추가로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초등 3, 4학년생 3만 4천여 명을 비롯해 중2 1만 6천여 명, 고1 1만 7천여 명, 특수학교 63명 등 총 6만 8,200여 명, 전체 학생의 34%가 등교하게 됩니다. 초등 5, 6학년 등이 해당하는 4차 등교 수업은 오는 8일입니다.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 모니터링단 운영에 전라북도 교육청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가 교육 현장의 수업과 방역, 업무 처리와 관련해 총 10,000여 명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려는 모니터링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 시책에 보조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지만 업무 부담과 효율성 저하가 예상된다고 불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이번에는 재가동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현대중공업 등이 중동의 카타르로부터 100척이 넘는 선박 주문을 따냈습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의 조건으로 일감 확보를 내걸었던 현대중공업이라 기대감이 높은데 답변은 여전히 유보적입니다. 유령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카타르 국영석유회사의 액화천연가스, LNG 운송선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2027년까지 무려 23조 규모로 100척의 LNG 운송선을 건조하기 위해 사전에 도크를 예약하는 협약을 맺은 것.
전라북도는 절반인 50척은 현대중공업에 배정될 것으로 보고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 LNG선 및 그 일반선 수주 시 군산조선소에 배정되어 조기 재가동될 수 있도록 건의 활동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은 수주 물량 감소로 운영이 어렵다며 군산조선소 가동을 중단한 상황. 연간 70척 이상으로 수주 물량이 회복되면 재가동을 약속한 바 있어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물량이 충분하지 않다며 재가동에는 미온적인 태도입니다. 업체당 가져갈 수 있는 촉수가 5척에서 6척 정도밖에 안 됩니다. 1년 동안 말씀이죠. 실제 올해 수주 목표가 한 50척, 60척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수주가 안 돼 있는 상태거든요. 앞으로 7년간 주문이 분산된 데다 코로나19와 미중 무역 분쟁으로 물동량이 줄고 여타 선박 주문도 기대를 밑돌 거라는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결국 재가동은 시기상조라는 건데 직을 걸겠다는 공약까지 내건 정치권, 군산 시민의 정서와는 너무도 거리가 멉니다. 가능하게 해야죠, 사실. 현대중공업 재가동이 군산시 경제 회생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공약을 걸었던 거거든요. 여기에 최근 들어 대우조선해양과의 통합을 또 다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합 작업을 마무리한 이후에나 군산조선소 활용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것인데 현대중공업이 대기업 위상에 어울리지 않게 무책임하다는 비판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네,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 위기 속에 가장 타격을 받는 건 일자리가 불안정한 취약계층일 겁니다. 이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또 자립을 돕는 자활 사업에 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나섰습니다. 김하영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올 초부터 운영을 시작한 출장 세차 서비스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친환경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광역 자활센터를 통해 정부로부터 급여와 장비비를 받는데 이렇게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 자활 기업으로 자립하는 게 목표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이 사업을 밖으로 가지고 나가서라도 크게 한번 운영을 해볼 생각으로 지금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호응도 높습니다. 간단하게 세차를 맡겨서 이용하고 취약계층 분들께 기회를 들 수 있는데 또 공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계층이 이를 통해 자립하도록 돕는 자활 사업이 제도화한 지 20년. 도내에선 150개 자활 사업단과 90여 개 자활 기업에 1,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자영업자들과 업종이 겹치거나 시장이 포화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로 활로를 찾고 있습니다. 청소, 소독, 방역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혁신도시 내에 있는 공공기관은 공적 일자리를 자활사업과 손잡고 20년을 맞은 자활 사업이 업종 다변화와 공공기관과의 상생으로 취지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향토기업 쌍방울 그룹이 마스크 제조로 고향에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쌍방울 그룹은 어제 익산시와 익산 국가산업단지 공장에 3차원과 덴탈 마스크 등의 제조가 가능한 설비 30대를 도입해 다음 달부터 본격 생산하기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쌍방울은 연간 4억 장의 마스크를 생산하고 그동안 축적된 섬유산업 기술로 방호나 위생용품 시장에도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특별 성금이 기탁됐습니다.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특별 성금 4억 5천만 원을 도내 14개 시군의 지역사회 방역과 위생관리, 위기가정 긴급생활비 등으로 사용해달라고 전라북도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도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도민 기부 성금과 중앙공동모금회 전입금 1억 원으로 마련됐습니다. 전주시의 착한 집세 운동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임대업자 33명은 지난달 19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에서 5개월간 월세를 10에서 30% 깎아주는 협약을 체결했는데 추가 참여자는 3명에 불과했습니다. 전주시는 생계형 임대업자가 많은 탓에 착한 집세 운동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인사청문회가 오늘 개최됩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전라북도가 요청한 이기전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늘 열고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업무 능력 검증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적임자를 찾지 못한 채 그동안 3차에 걸쳐 공모가 진행될 정도로 선임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여성 2명을 연쇄살인한 최신종의 추가 범행 여부가 관심입니다. 경찰은 최신종을 검찰에 송치했는데 여전히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나흘 간격으로 여성 2명을 연쇄살인한 최신종. 8천만 원의 도박 빚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작 경찰 수사에서는 여성들이 자신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며 끝내 반성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무시한 사람이 책임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수사 과정 중에는 보통 그런 정도의 왜곡된 거짓말은 하거든요. 피해자 책임론 프레임에 엮이면 안 된다. 최신종의 범죄는 검찰에 송치됐지만 여주의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산 실종 여성을 채팅으로 유인해 살해한 2차 범행 보름 전쯤 유사한 방식으로 만난 여성이 추가로 확인된 겁니다. 범행에 쓰인 차량에서 발견된 옷가지에서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DNA가 발견된 게 앞으로 가려내야 할 변수입니다. 금일 1차, 2차에 대한 사건은 송치를 하지만 그 상대방 통화자나 DNA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여죄의 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범죄 사건과 별개로 최신종이 여성들을 물색하는 등 일탈을 위해 이용한 채팅 앱도 그간 기타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적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성매매 정보를 게시한 그 글을 올린 이용자에 대한 이용 해지가 나갑니다. 이봉책 정도에 그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일부 들긴 하던데. 이런 심의를 하는 곳이고. 연쇄살인범 최신종은 오는 18일 전주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서 대중 앞에 모습을 처음 드러낼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귀신을 쫓는다며 주술 행위를 하다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무속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말이 주술 행위였지 연기를 마시게 하는 등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해서 그야말로 선무당이 사람을 잡은 셈이었습니다. 법원은 딸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관한 피해 여성의 아버지에게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이도사라는 별칭을 지닌 무속인 이모 씨가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글입니다. 신점은 물론 퇴마 의식까지 가능하다며 전북 익산의 자택에서 상담을 받아보라고 스스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지인을 통해 우연히 이 씨를 알게 된 이모 씨 부부는 27살 딸과 함께 이 무속인을 찾았습니다. 신이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런 현상을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피해자가. 딸에게 뱀귀신이 달라붙어 있다고 말한 무속인 이 씨는 퇴마 의식을 이유로 이후 엽기적인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부적을 만드는 데 쓰는 물질을 딸의 몸에 바르는가 하면 딸을 감금한 채 아무것도 먹지 못하게 막기도 했습니다. 금강 하구둑 주변 공원에선 이 씨의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이 더 심해졌습니다. 무속인 이 씨와 피해 여성의 부모는 새벽 시간 아무도 없는 이 공원 벤치까지 피해자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악귀를 쫓아낸다며 1시간가량 주술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피해 여성의 옷을 태워 나온 연기를 강제로 마시게 했고 얼굴과 가슴 등 여러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었지만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흘간 가혹 행위를 당한 피해자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피해자를 엎드려 놓고 머리만 벤치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서 얼굴 밑에다가 불을 놓는 거야. 법원은 피고인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만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피해자를 극심한 고통 속에 빠뜨렸다며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딸을 죽음에 이르도록 방관한 아버지 임 씨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다음은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낮 기온이 20도 후반까지 오르며 초여름의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19도에서 낮 기온 29도, 익산 18도에서 29도, 동북권 무주는 17도에서 30도, 장수 17도에서 27도, 서해안권 군산은 18도에서 26도, 고창은 19도에서 28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부안은 좋음,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종일 보통 단계에 머무르겠습니다.